자, 이 기경계를 해야 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하게 막 이제 전번 주 토요일부터 막 기침이 나는데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금요일부터 이틀간에 6시간 이상 강의를 하니까 기침이 나더라고. 이제 이게 계속 나면 안 되는데 몇 페이지 할 차례죠? 126쪽입니다. 126페이지? 네. 예. 자, 여기 이제 연꽃 찻잔 봅시다. 예. 그 위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위에는 안 하시는 것 예. 연꽃 찻잔 모양이 집중해 삼매업기차 명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마타 수행인데 126페이지 저 위에 읽어볼게요. 비겁한 생각으로 피하고자 하나. 이건 앞에 예. 변화 속에 고통이 일어나니 비겁한 생각으로 피하고자 하나.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고통 생각하면 참고 견딘말라 하다네. 연민심은 나의 힘, 게으른 일체 유정 어찌 구제하지 않으리. 예. 유정은 이 뜻정자 쓰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요 내용이 이제 그 수행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제 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들이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예, 내가 피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 연민심은 나의 힘이다. 그죠. 예. 근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환에서 공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이제 그 마지막에 그걸 얻으면은 깨달음을 얻으면은 연민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걸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일을 성취하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뭐 일을 성취하고 좀 잘 되고 이러면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깨달지도 못했지만은 그 명상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체험한 만큼만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 자체가 내가 수행을 좀 하고 체험을 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민심을 낸다 하는 거는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연민심을 내기는 참 어려워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연꽃 찻자 모양에 집중하여 삼매 읍기차 명상. 자, 징금다리를 건너니 자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근데 앞에 이제 우리가 징금다리를 6개의 징금다리를 건넜어요. 건너서 이제 여기서 명상을 삼매를 얻기 위해서 이 연꽃 찻자 모양에 집중하는 집중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 찻잔을 좀 가져오면 좋겠네요. 저도 하나 주고요. 같이 한 명상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이죠, 명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곧 죽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다 죽더라도 수행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가 조금 그 세속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봐야 돼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절집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죽더라도 수행을 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방에 가려고 다 짐 사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도반 스님이 남방에 가면 부처님 당시의 모습이 있다고 그 말이 이제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처님 당시 모습을 죽는 게 참 좋겠다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남쪽으로 미얀마로 돌렸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건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됐죠. 얘기하자면. 그러고는 그때 그 가져간 책이 성가기감인데 사실 남방 이빠사나 수행하면 성가기가 막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성가기감이 문득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걸 한 권 가져갔으니까 세상 그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쑥쑥쑥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뭐 되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말장난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상하다 내가 남방이 빠산나 수행하는데 선 어록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빠르게 이해가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은 어떤 데 다 통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도 회복했고 내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싹 달라져 버린 거죠. 가장 큰 변화가 어떤가 하면은 돌아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전에는 수행 준비를 이렇게 강의 준비를 막 해가 카드 딱 쓰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한번 탁 펼쳐보니까 그 내용이 글 내용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공부했던 것이 다 기억나는 거 있죠.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가 한쪽 먹어가지고 강사 스님이 강의도 잘 못 듣고 혼자서 거의 막 독학하다시피 하고 이래 했거든요. 그런 이제 교수님 강의를 하면 잘 기에 안 들어오니까 다른 스님이 그 강의 노트를 가져 복사를 해가 다시 보고 이럴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수행하고 와가지고 옛날 공부했던 게 기억난다는 거죠.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강당에 거의 4년, 중앙성가대학 4년 공부했던 게 거의 8년을 공부했던 것들이 흔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면 뭐 그냥 술술술술 하게. 그래서 수행의 힘이 참 이런 거구나. 그 강당에 있을 때는 글자 한자, 난자를 찾는데 노트에 써가 계속 찾다 보니 한 30회 이상, 한 글자 30회 이상 찬 글자도 있어요. 기억이 없으면 설마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자, 어느 순간 이렇게 기억이 다 나고 하니 놀랍다 하는 생각. 그러면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구슬을 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행하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 구슬을 깬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 하는 게 수행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만약 제가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행 경계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경계도 있고
벌써 강원에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환히 보는 벌써 그런 경기가 그때 나타났어요. 출가하기 전에도 수행한다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았고 이랬기 때문에 출가하고도 강당에 가서도 밤 9시 땅 치면 전부 다 자잖아요. 저는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수행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축적돼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책이 사실 명상차를 논하다 하는 게 명상에 관계되는 것이지만은 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논서의 성격이 있는 게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전문적인 겁니다. 이게 뭐 세속적인 그런 재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근데 나의 지식이, 명상 지식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좀 틀림없습니다. 자, 지금 읽어볼게요. 징금 다리를 건너니 잣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가장 큰 잣나무 그늘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각정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각정에 앉아서 다상을 앞에 두고 차를 음미하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연꽃 찻잔 눈앞에 떠올려 연꽃 찻잔 모양에 집중하여 삼매 억기차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집중의 삼매 억기차 명상이에요. 그럼 요거는 자세한 거는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간 여기에서 한번 명상을 하지만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삼매락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삼매락 하는 거는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삼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삼매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삼매 속에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삼매 속에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게 삼매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매가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우단나락하는 그 초기경전의 우단나경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우단나경 보리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정이 되는 수행자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말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니다. 딱 한 장소에 삼매락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삼매는 선정이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이 부처님 개성, 이제 깨달음의 개성이에요. 삼매락하는 바탕에서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매는 모든 공덕을 내는 모든 공덕을 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삼매에 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생기려면 삼매를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고 삼매를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마음의 고요함이 이제 삼매 또는 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컵을 받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컵. 컵의 이미지를 떠올려도 괜찮아요. 이제 사마타 수행은 대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청년 도론에 나오는 거 하면 이 둥근 원판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주 고운 흙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둥근 원판을 만들어가지고 1m 앞에 딱 두고 이렇게 딱 주시하고 눈을 돌려서 그 이미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요. 돌리면서 바깥의 대상과 내 마음에 돌리는 대상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계속 가끔 돌리면은 이제 이미지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모카솜이라든지 밝은 빛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걸 익힌 표상이래. 표상은 돌린 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익힌 표상을 돌리거든요. 돌리고는 또 계속 잘 안 되면 눈을 뜨고 보고 또 눈을 감고 또 올리고 또 잘 안 되면 눈을 뜨고 그 대상을 또 감고 이렇게 반복해요. 반복해서 또 올리면은 이제는 그것이 닮은 표상이 나타나는 닮은 표상은 모양이 없어요. 크리스탈 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가 탁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익힌 표상은 찰나산매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맑고 깨끗한 표상을 얻는 거는 이제 본산매에 들어갈 수 있대. 그 초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류이까지 시방까지 그 이미지가 우주 꽉 차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마타 수행 방법.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참 그렇게 하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지혜를 얻는 데는 굳이 본산매를 안 얻어도 된대. 찰나산매. 순간순간 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알아차림만 있는 이 찰나산매만 얻어도 또 근접산매라 해요. 그걸 의지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또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그 미얀마의 마시 스님인데 마시 스님 벌써 오래전에 입적하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찰나 산매에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파산나 수행도 보면은 이 찰나 산매 근접 산매인데 이것이 한 13번째 단계쯤 가게 되면은 본 산매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근접 산매가. 그래서 그걸 의지해가지고 마음의 이제 움직임이 멈춰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파산나에도. 그는 어쨌든 이제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왜냐하면 이 방법도 자세한 건 뒤에 또 반복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걸 해보면 이런 방법을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찻잔을 이 주문 맡은 크기로 눈 앞에를 딱 돌려야 되는 거죠. 돌려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잘 안 되면 다시 찻잔을 보고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그런 이미지가 선명해질 때까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을 일으키는 수행이에요. 근데 집중력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하는 게 있어요. 집중력은. 집중력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합니다. 바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바깥에 들어오는 데미지를 이걸 밀어내는 게 바로 집중력이죠. 그래서 미리나 왕문경에는 탐욕이나 분노가 일어나면은 튕겨낸다. 집중력에 의해서. 원효 스님은 음식을 이렇게 삼켰다가 다 토해내버린다. 안 받아들인다. 토해내버린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럼 요즘 해석대로 하자면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를 튕겨낸다.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다시 이걸 토해내버리듯이 안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삼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떠올려서 계속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집중에 의해 가지고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이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격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깊게 볼 수 있는 금방 동요를 하지 않고 깊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 있는 삶을 살면은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많고 산만하기 때문에 빨리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행에는 이런 이익을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절대로 사람들은 이익이 없는 것은 손을 안 대요. 이익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논서에 보면 항상 수행이 이익이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수행하도록 합니다. 패턴이 그래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워주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돕니다. 자, 찻잔을 보고요. 자, 손으로 잡으러 갑니다. 잡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자, 다시 이제 한 모금 더 마시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찻잔을 전체를 한번 쭉 보고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앞에 차상을 떠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다관이 있고 연고 찻잔이 있다 상상하고 다관에다가 자, 본인이 좋아하는 차를 넣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차를 따릅니다. 상상이죠. 자, 따르고는 자, 상상수에 찻잔을 들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이제 한번 음미합니다. 그리고 차물을 자, 차를 마시죠. 색향미 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감로차 마시기 한번 합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색향미 찬물이 계속 시냇물 흐르듯 흘러들어갑니다.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상상수의 찻잔을 자, 내려놓고요. 차상위 찻잔 한번 보고 그것을 그대로 눈 앞에 떠올립니다. 중무 맡은 크기로 눈높이대로 딱 올려보십시오. 연꽃 찻잔을 만일에 이제 종이컵이라면 종이컵을 그대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시를 계속 해봅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숨을 더 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요. 자, 차를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자, 가만히 이제 몸을 지켜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개를 같이 했죠. 감로차 마시기 하고, 자, 명상 찻잔 집중하기, 연꽃 찻잔 집중하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딱 하면은 이미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바로 빛으로 바뀌어요. 이야기하죠. 저는 집중 명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파사나 수행을 했지만은, 오랫동안 수행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미간에 뭐 반응이 없었어요? 하면 여기 반응을 보입니다. 미간에 여기에 이제 반응이 보이고 여기 반응이 보이면서 이제 빛같이 나타나요. 근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저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바로 딱딱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이제 연습 부족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다 얘기했지만 그 윤여정 배우 이야기 인터뷰를 보니까 처음에 그걸 연기할 때는 대본을 다 외웠다고. 다 외우고. 그거는 수행으로 치면은 수행 방법을 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연기를 했다는 거죠. 왜 절박한 심경인가 하면 남편은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니 어떤 배역이든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목구멍에 포도청이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기 배역에 대해서 어떤 배역이든 다 했다. 절박한.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는가 하면 끊임없는 연습을. 근데 이게 수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행도 수행 방법을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동기가 수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수행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인생이 지금 74세까지 그렇게 살아 55년 연기 생활을. 그러면 그것이 인생이 다 갔는데 수행도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 배우가 얘기했던 게 아주 또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트로피를 이렇게 얻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펑 하고 이렇게 내가 오스카상을 탄 게 아니다. 55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트로피를 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로피를 타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대본을 외우듯이 수행법을 익히고 그 다음 내가 실제 절박한 이 수행 동기를 갖고 수행을 하고 계속 반복 했을 때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청정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막 하면 바로 깨달을 같이 막 얘기를 하지만 깨달음의 속성반은 없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탁 떠올려가서 계속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종 한번 땅 치면은 길면 40초까지. 지금 문제 수행 얼마큼 했느냐. 요코찬데 들어서 집중하는데 40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이걸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러면. 진짜 수행체는 하루 8시간도 이걸 한다고 보면 틀림없죠. 근데 이제 제가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한 3분 정도 하고, 그 다음 되면 한 10분 정도 하고, 10분씩 끌어가지고 자주 하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한목에 막 1시간, 2시간 못해요. 그래, 좀 더 할 수 있도록 어렵고.
그렇지만 계속 연꽃차점 떠올려서 명상을 계속하면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생각이 일어나지 오로지 집중된 상태가 되면은 익힌 영상, 벌써 목화소민 빛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찰나산매를 얻은 겁니다. 찰나산매를 힘청정, 마음청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청정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럴 때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혜가 빨리 생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줄을 꺼가지고 이렇게 일미다선 이렇게 하십시오. 일미다선인데 그게 사실은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일미다선으로 지혜를 얻는 차명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요건 이제 어떤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참나무가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보이고 다른 것과 분리되어 보이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에는 연꽃차장 집중 명상은 산매를 얻는 것이라면은 일미다선은 지혜를, 이건 사유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참나무는 흙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차고 따뜻한 온도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에너지 원천으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없으면 강압적 작용을 할 수 없어 살 수 없습니다. 빛은 태양이 쏘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참나무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 참나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이 참나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전제로 했을 때 참나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참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라는 부분이 뭐요? 우주를 이루고 우주라는 전체는 참나무라는 부분을 존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그대로 부분입니다. 참나무는 고정된 독립, 분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무의 자체 성품은 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참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중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나아가 남녀중심, 인간중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한 생명중심에서 벗어나 무생물까지 상호 의존하여 자립, 실체, 자성이 공합니다. 이제 참나무부터 우주까지 모든 것이 공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자, 공 하나니까 일이고 맛도 공이기 때문에 바로 일미가 되겠습니다. 공이 바로 일미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매와 관계성 통찰 사유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 놓은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통합수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관상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선정이라는 것은 그냥 산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매가 아니에요. 가볍게 찰나산매 또는 근접산매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하는 거죠. 자, 관계성 통찰 사유를 계속 하면은 이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볼 때 상호 의존 관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독립되고 고정되어 있고 분리된 것을 안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뭐가 좋냐 하면은 탐진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일 때 무지가 된다. 그래서 대상이 좋으면 가지려고 하고 뭔가지 막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화하고 공간도 상호 의존하니까 소유할 수 없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성 통찰 사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은 모르게 어느 순간 화가 안 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자기 모습으로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삼매 집중 명상을 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해서 모든 차 맛을 통해서 일체 모든 한 맛이구나 하고 깨뜨려 버린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좀 내용은 굉장히 간단히 축약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참명상 연수를 하거든요. 1급하고 지도자. 아마 요건 토요일날 하는가? 벌써 그럴 거예요. 지금 교재가 나갔는데, 그 교재에는, 지금 현재 요 나오는, 요거는 그냥 한 2급 수준? 간단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1급과 지도자 과정의 참명상 교재는 내용이 좀 더 세밀합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각다실 명상 자체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죠. 근데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 지금 내용 보면은 자기 집에서 차를 마시고 아라찬 명상 중으로 들어갈 때 이제 뭘 합니까? 죽음 명상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극기 명상을 쭉 시냇물에 이르고 시냇물 건너가지고 차나무 숲에 와서 관계성 통찰 사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이 비만화를 거쳐서 연못과 연꽃을 보면서 공성이 빈마다를 지나서 깨달음의 계단을 올라서 다시 문을 들어간다. 이런 걸 상상으로 쭉 반복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성 통찰 사유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일미다선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차 맛을 통해 가지고 일체 모든 하나를 깨뚫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너무 간단하게 쫙 해놨어요. 그럼 진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이제 차를 한 잔 마셔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가만히 이제 맛을 음미해 보면 이때는 사유가 필요해요. 차 맛이라 하는 거는 차 물이 없으면 차 맛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세 번째,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럼 삼자가 만나야 돼요. 차물, 혀, 미각 의식. 그래, 이거는 이제 건경식이라는 건 이제 감각기관, 경은 대상, 식은 이제 인식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딱 만나야 맛이 나요. 그럼 혀는 감각기관이고, 차물은 대상이고, 미각의식은 바로 인식하는 마음이고, 이게, 그래, 건경식이 만나야만이 맛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차 맛은 실체가 없구나. 삼자의 결합에서 나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차물이 있으려면 차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요. 차 따는 사람이 있으려면 차나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차나무는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그다음 햇빛은 태양 우주 이렇게 하는. 그러면 한 잔의 차를 맛보는 데서 온 우주가 다 관여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한번 차를 마셔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은지.
그냥 마실 때하고 관계성 통찰 사이 우주까지 연결해서 참맛을 보면 참맛이 심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참맛 하나로 우주 하나를 연결한 거죠. 이게 전부 상호 의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 하나예요. 모든 존재 공통되는 하나. 맛도 상호 의존이에요.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찻잔 차를 따르고 한 잔 또 마셔봅니다. 차 맛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처음에는 맛이 좀 강하게 자극하다가 점점 맛이 약해집니다. 이건 변한다는 거죠, 맛이. 차 맛이 변한다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계속 변해가요. 생로병사 하듯이. 참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낡아가는 거죠. 서울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퇴보하거나 발전하거나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이 자체도 상호 의존 관계예요. 지구와 태양 관계. 그럼 다른 태양계하고도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한다 하는 거는 차 맛으로부터 이거 온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변한다 하는 거는 하나고 맛도 변한다는 맛이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한 맛으로 꿰뚫어 본다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꿰뚫어 보는데 여기는 사유가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분석적인 사유가 들어가서 이렇게 고찰을 돼야 되거든,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상호 의존을 통해서 내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론의 특징이에요. 공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 상호 의존한다는 사유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공성의 뜻이 탁 드러나는 거죠. 이때 직관을 통해서 공에 머물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은 딱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직관과 추론.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남방이빠사나 수행에는 추론하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이 들어가는데 샷 때는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히 간다 이거죠. 그런데 왜 돌연의 대성이 와가지고 사유통찰이 왜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전번에 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이제 초기 불교부터 해가 부파불교에 해가 남방불교 쭉 올 때 되게 뭔가 아공법류예요. 나는 공하지만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유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성에서는 뭘 이야기했나? 눈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실체가 없다. 이런 거죠. 아는 공하다가 내가 샷대하면 몸이라 하는 게 변합니다. 나중에 형태가 다 사라져버려, 없어버려요. 근데 자라고 할 만한 흔적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대성이든 소성이 똑같은데 대성은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계성 통찰해보면 다 실체가 없는 거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내는 게 뭐냐면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성에서 사유가 등장. 찻잔 같은 건 이 찻잔 자체가 원래 고유한 건 아니다. 흙에다 물을 넣고 반죽에가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유약을 채라 불에서 구워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에서 찻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 분석해보면 이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이때까지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대성이 부파불교 거쳐오면서 아궁 법류가 생겼는데 왜 갑자기 대성에서는 법유가 아니고 법공이라고 왜 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하고 관련해서 전쟁. 사회의 변화죠. 인도의 서부 인도 쪽에서 막 민주에 들어간 그냥 전쟁이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불멸후가 되겠습니다. 불멸후 300년 견되면은, 이제, 예, 사회가 완전 전쟁통이 박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비지옥이라 할 정도로. 그때 이제 뭐가 나는가 하면은 대성불교가 등장하는 거죠. 대성불교의 경전이 언제 좀 내가 등장하느냐 이러면은, BC 한 2세기경쯤 나타나는 반야경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그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상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 들리는 이 세계도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냥 있다가 아니고 상호 의존관계로 시간을 변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바깥 대상이 있다 하는 걸 근거해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내 밖에 뭐가 있다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매순 변하는 거야. 상우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은 탐욕도 생기지 않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밖에 있다는 걸 딱 전제하게 되면 좋으면 가지려고. 싫으면 미친 데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이 와가지고는 일체품 모든 것을 분석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차에서 시작해가지고 우주까지 분석해가는 이유가 그런 거하고 관련. 이런 식의 세상 보는 눈을 바꾸는 거죠. 모든 존재 상호 오존하고 변하는 존재라면 전쟁 안 일어날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한다 하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참아서 통하여 다섯 일미를 명상하기. 자, 요건 이제 앞에 했던 겁니다. 다시 차를 들고 음미하고 참맛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참맛이 변하듯 사람도 생로병사하고 도시, 나라, 세계, 우주가 변한다는 통찰합니다. 일체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이며 맛도 변함이라는 마심으로 그런 말이 일미입니다. 128페이지. 두 번째, 참맛을 음미하고 참맛은 혀와 찬물과 미각의 의식의 삼자에 의해서 참맛이 일어남을 알아차립니다. 혀와 찬물과 미각의 상호 우전의 맛이 일어나듯 사람도 몸과 마음이 상호 우전함으로써 사람입니다. 도시도 나라, 세계, 우주도 상호 우전함으로 일체 모든 의 상호 우전에는 동일한 하나이며 맛도 상호 우전에는 맛입니다. 그러므로 일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차를 음미합니다. 참맛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우전하여 참맛이 내지적인 실체 없음을 알아차리고 텅 빈 공임을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롯하여 삼단만수 우주가 내장 실체가 없어 텅 비어 공함이 하나이며 맛도 텅 빈 공임을 알아차리고 일미임을 사무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걸 왜 하느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긴 알지만은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반복해서 상상 속에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관계성 통찰 사유를 계속 하다 보면은 딱 사람 보는 눈이 달라서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이 지구촌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 그냥 편입적이 보는 게 아니라 상호 우존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생기는 원인을 바로 밝혀내는데 쉬워지는 거죠. 얘기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죠. 미국에는 좀 아시아인을 정오하는 테러, 폭행이라 해야 되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폭행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관계성 통찰 사유한다면 폭행하겠느냐는 거죠. 모든 데 상호 우존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때리려도 못 때리는 거죠. 벌써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분노가 일어나도 참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라 하는 말은 요즘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건 참 옛날은 좋게 봤는데 좋게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야, 저 속에도 인류 국가 속에도 저런 삼류 국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 딱 하게 돼. 그건 더 놀란 거는 폭행하는 사람이 백인보다 흑인이 더 많은 것 같아. 적어도 저게 차별 대우를 받고 노예 폐지해가며 평등에 부딪히면서 왜 아시아인들을 폭행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웃기는 거야.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관계성 통찰 사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반복 사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다스림의 깨달음, 견도입니다. 일미를 이해하는 순간 기쁨이 일어나고 몸이 호응에 뜨듯이 가벼워지는 경안이 생기면 이파사나 삼매가 일어납니다. 사마타 삼매와 이파사나 삼매가 하나가 되어 공삼매를 이루고 주객이 없는 무분별의 지혜를 이루고 마음의 청량한 본성은 죽음이 없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주객이 없는 것은 분별이 없다. 분별하면 주객이 상대하니까. 그런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왜 지혜가 생기냐면 이게 관계성 통찰 사유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석하다 보면 더 이상 분석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딱 가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 이파산 삼매가 일어나는 거. 삼매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게 막 몸이 붕 뜬다든지 아주 가벼워지는 막 이런 현상. 그런 경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삼매가 탁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논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일각닥실 명상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하지만 앉아가지고 관계성 통찰 사유하듯이 이미지를 돌려가지고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내가 나에게. 이 명상이.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그죠? 자기 집에서 차 마시고 알아차린 명상 정원을 해서 관계성 통찰 사유하는 명상 정원으로 깨달음의 명상 정원으로 자비다선 명상 정원 이 4단계 명상 정원을 쫙 떠올려서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상상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줄거리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고 그럼 내용 속에 이제 갖춰져 있는 수행이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에서 배운 수행을 상상 속에 하나씩 안에 상상으로 수행하는 거죠. 상상 속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일각다시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 일각다시 명상 안에는 수행의 방향이 있고 그냥 수행 출발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도달한 방법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견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29페이지. 작은 부분인 차나무와 전체인 우주가 상호 의존하는 연계이며 공성임을 아는 순간 공삼매 속에서 공성이 빛마당에 펼쳐집니다. 주객이 사라지고 중심과 부타가 평등해지고 법계가 공성인 일미를 깨닫습니다. 공성이 깨달음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견도예요. 이 성인이 경계가 여기 들어옵니다. 자, 어떻게 한다가 아셨죠? 근데 마지막 단계에 이제 공에서 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거는 깨달음 명상 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한 10분만 더 하고 예. 좀 늦게 했으니까 자, 공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공이 등장하는데 공이 이제 이 깨달음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해야 돼요. 차를 마시면서 긍정성 사망 승촉에 의해서 맛이 생긴다. 혀와 찬물과 미각 의식이 삼자 만나야만 된다. 상호 의존이잖아요. 근데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 따는 사람, 차나무 우주까지 쫙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를 이 사유 통찰을 하다 보면 뭐가 알게 되는가? 독립된 개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추론을 통해 가지고 공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을 드러내서 공성에 대해서 또 분석적인 사유를 하는 거죠. 번뇌를 제거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한 번에 쫙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매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깨달음의 명상 정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갈로 속에 공성이 들었을까? 공성을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공성이 깨달음입니다. 왜 그럴까? 공은 아무 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번뇌망상을 만나면은 번뇌망상을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공성이 상을 없애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내용이 공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명상정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도는 일심에 머물러, 일심이 다른 일미입니다. 한 맛에 머물러 공성을 아는 지혜가 잠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숨어서 현재 의식에 영향을 주던 잠재 성향인 자아를 무아의 아로 소멸시킵니다. 자아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참 이 오자가 왜 생겨? 참네. 일어나는 아만, 아예, 아치도 소멸합니다. 근데 악연은 왜 없느냐 이러면 견도 때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는 악연이 사라져. 근데 이제 잠재되어 있는 아만, 나를 높이는 거죠. 아예 나를 사랑하는 거, 아치, 나에 대한 무지, 그렇죠? 이것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선을 세웁니다. 공삼매의 문문이 생명에 대한 평등, 연민심, 샘소도 탄핵, 평등의 지혜로 불평등의 무죄가 사라지기를 소문을 세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그림도 보면은 둥근 원이죠. 이게 이제 깨달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공성을 알아 견도에 이르는 순간 깨달음의 명상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공성의 빈마당이 펼쳐집니다. 빈마당의 공성의 일체 모든 것이 생멸이 없고 안과 밖에 없고 가고 오미 없고 상하고 없고 생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널찍한 빈마당을 걷는 순간 마당 한 곁에는 연못이 나타나고 홍경과 백년도 피어납니다. 빈마당을 지나가는 것은 공성을 아는 지혜로 번뇌가 없어지고 고요한 선정의 연못이 열리고 깨달음의 연꽃이 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듯 연꽃이 피듯 깨달음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는 구경도입니다. 구경도. 이 구경도라는 말을 여기는 빠져 있는데
구경이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의 깨달음 증언. 여기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자량도입니다. 여기 이제 복과 지혜라는 식량, 자량이 식량이라고. 이건 길입니다, 길. 그 다음에 이제 딱 건너가는 사유통찰에는 딱 가면은 여기에 이제 건너가는 거 있죠. 딱 건너가는 게 이제 가행도예요. 힘을 내는 다. 이거는 지와 간을 함께 닦는 거예요. 쌍수하는 거죠. 지간 쌍수. 그 다음에 사유통찰의 명상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견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깨달음입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고요. 작은 깨달음입니다. 작은 깨달음. 자, 깨달음 명상 정원에서 얻는 것이 이제 수도입니다. 여기 깨달음은 큰 깨달음이에요. 요건 여기에, 여기서 깨닫는 거는 이제 범부입니다.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다음에 이게 딱 여기 올라가는 요게가 이제 구경도예요. 그래 이제 여기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 5단계죠. 여기에 깨달음은 이제 이 명상정의 깨달음은 이제 이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몇 개인가 하면은 범부의 깨달음,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 구경의 깨달음. 이 4단계가 있어요. 여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경도에는 2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무간도라 하는 게 있어요. 무간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해탈도가 있어요. 해탈도. 그럼 요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 앞에는 방편도가 있어요. 이 구경도에 여기에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구경도를 요 안에 했지만 원래는 여기다 해야 돼요. 방편도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편이 필요해요. 이 지렛대 있잖아요. 지렛대, 무거운 돌을 들 때는 지렛대를 이용해 딱 들듯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강화문까지 가려면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럼 택시가 방편이 되는 거죠. 걸어가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방편이, 다양한 방편이 만족된다. 만족.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무간도예요. 요 무간도 뭔가 하면 사이가 없는 길이죠. 요거는 번뇌가 순간순간 착착착 없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없다 이래. 빈틈이 없이. 그러니까 번뇌가 끼들 틈이 없는 거예요. 탁만 남아 딱 잘라나가는 거예요. 무간도예요. 근데 무간도에서 이제 해탈도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익. 번뇌가 이게 순간순간 잘려나가는 순간에 해탈도를 이루는 거죠. 어떤 이게 속바에서 벗어나는 해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런 과정을 거쳐서 부경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가. 이거는 이제 일각타실미를 하는 거예요. 일각이라 하는 건 일미를 깨닫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 이걸 좀 더 하면은 알아차림은
명상교원 전문가는 요거는 물에 빠져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는 수준이에요. 물에 확 빠져 사람 살려 하는 거죠. 그러니 뭔가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이제 막 수행을 하고, 내 이러다가 안 돼. 나 인생 이렇게 종칠 수 없어. 내가 그래도 진리를 좀 깨치기 위해서는 명상해야 되겠다. 내가 이 죽음에 벗어나야지 하고 탁 명상하는 단계예요. 여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음을 아는 거죠. 야, 물에 빠졌는데 죽지 않는 거 아니야. 뭘 받기에? 이게 환영이구나. 물이라 하는 건 환영이 지나지 않아. 물에 탁 빠져가지고 탁 잠겨 내버려 둬도 안 죽어. 그건 안 죽는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탁 오늘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왜? 꿈에서 깨어나려고. 여기 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거는 꿈에서 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꿈에서 깬 겁니다.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것을 상상으로 이게 일력다신 명상, 이게 알아차린 명상 경험을 해가지고 자비의 명상 경험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전부 다 상상으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수행 과정은 이렇게 가고 그마다 수행은 어떻게 하고 하는 착착착착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마당을 가로질러 생멸하고 생사가 있는 자아와 실체라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불사, 죽지 않음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단은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상징합니다. 모두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범부의 깨달음, 상사각,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 작은 깨달음이죠. 상사의 계단을 올라서 수분각, 어른의 깨달음이 수분각이 마루에 오르고 구경각의 깨달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이런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번 연수교육이 나오는 책은 좀 더 상세하게 저 기술해 놨습니다. 요건 이제 자세한 거는 요 계단 색깔 용건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상에 들려면 감각적인 욕망을 없애야 된다고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사바세계 사는 사람은 감각적인 욕망을 어떻게 보면 감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우선 없앨 수도 없잖아요. 살아가려고. 감각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부터 산미를 얻지를 못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산매도 하나의 감각이에요. 산매도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집중해야만이 이제 산매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거는 뭐 초순정, 이순정, 삼순이 올라가는 이런 본산매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찰나 산매만 얻어도 충분히 지혜가 개발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찰나 산매는 내가 알아차림만 있다. A를 알아차리는, B를 알아차리는, C를 알아차리는 알아차림만 있고 감정의 생각에 개입되지 않으면 찰나 산매예요. 그리고 연꽃 찻잔도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로가 목화소면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때 벌 찰나산매 그런 게 나오면 이 기준이 그런 거죠. 찰나산매는 누구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순간순간 산매를 이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찰나산매를 하지만 마시 스님이 이걸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찰나 산매가 있게 되면 지혜가 개발됩니다. 깨뚫어 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찰나 산매는 얻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찻잔을 들고 놓고 하면서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차 맛을 보면 차 맛의 여러 가지 이 오미 맛, 차 맛의 강약, 이런 걸 갖다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기만 해도 찰나 산매가 올 수가 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그것도 얘기했지만 아몬드를 입에 넣어가지고 아몬드 맛을 캐치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금포도를 입에 오물거리면 금포도의 맛을 캐치하는 그런 알아서 훈련하거든요. 이 커피를 나라마다 그 단맛, 신맛 이런 게 다 달라요. 써는 거대로 이렇게 맛을 보니까 그 맛을 좀 알 것 같은데 그것도 감각. 예, 그 감각이거든요. 맛을 알 것 같다 했는데 신맛도 여러 다르고 네, 신맛의 단맛 인도도 다르고 네. 이런 캐치하는 건 전부 다 알아차림이 하는 겁니다. 샤티가 하는 거예요. 샤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의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샤티 알아차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맛을 의미하는 것도 고 향기를 또 이렇게 잘 분석해내는, 즉각적으로 분석해내는 건 전부 다 알아차림이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가능하죠. 밥맛도 가능하고 맹물도 맛도. 한 번은 KBS 같은 방영을 하는데 물컵에 여러 개 갖다 놔놓고 이 어디 회사의 물인지를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얘기하자면. 딱 마시기만 해도, 이거는 회사 물입니다. 이거는 여기 서울시의 아리수인지, 그럼 이렇게 딱딱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맛보는 사람도 미래봉이 한 1만 개가 되는데, 이 와인을 내리 마시고 우르르 해가 맛보고 탁 뱉고 또 하나 탁 하잖아요. 근데 맛의 차이를 얼만큼 알아차렸냐. 이게 100만 분의 1 부분만큼도, 또는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도 다 가려낸다는 거죠. 난 그 이야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래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가려내는 힘이 뭔가 하면 샷띠예요. 알아차림이 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알아차린 다음. 예?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뭐? 알아차림의 시작에서 이건 알아차림에서 끝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알아차림,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러면 찰나삼매이 생기면은 마음이 눈이 생겨요. 그때부터 이제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죠. 내가 찰나삼매가 생기기 전에는 비판단, 비분별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눈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알아차리는 정신작용도 캐치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파자나띠라 그래요. 파자나띠는 이제 분명한 알미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는. 그럼 뭘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마음이 눈이 생겨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보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조건에서 일어나구나, 조건에서 사라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찰 안누파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귀 좀 더 지나가면은 대상이 변하는, 이 무상이구나. 지난 건 돌아오지 않고 미뤄오지 않고 현재 머물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면은, 이게 무상이라 하는 거 알고, 이 만족스럽지 않다. 무상이 변하는 건 허망하구나.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건 괴로움에 대한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는 걸 일어나게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한 세트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아는 마음을 삼파전나띠라 그래요. 삼파전나띠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바른 암, 반야의 동사에 있는데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쯤 오면은 이제 샤티 항립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마자. 샤티 항립이라 해가지고 모든 거는 관찰 속에서 샤티가 이루어지고 찰나산미가 일어나고 바른 암과 또는 분명한 암과 바른 암이 거기서 다 작용하는 관찰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마자. 그래서 샤티 항립이 되면은 이제는 선천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선천적으로 알아차린다거나 내가 알아차리는 의도를 주지 않고도 착착착 알아차리면 내가 옛날 가져온 것 같이 알아차리지. 그때부터 이제 평정이 오고 선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러면 이빠사나 16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요거 세 번째 단계인데 요거는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이에요. 이때가 샤티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 단계부터 그러고는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됐죠? 이 책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0분 휴식하고 이제 건강산미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